리오프닝 관련주들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점검을 해볼까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19가 잡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이제 증가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오히려 좀 시장이 어려울 때 그동안 좀 낙폭이 좀 과했었던, 하지만 좀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이제 토비스라는 종목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뭐 카지노,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토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지노 게임 관련된 산업용 모니터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뭐 디스플레이 쪽, 전장용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비접촉식 체온계를 좀 출시하면서 의료기기 사업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넓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시장에서 좀 보는 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투자, 증설,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좀 최근에 했었죠. 한 350억 정도를 좀 들여서 국내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공장을 좀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연 매출 뭐 기준 캐파가 지금 뭐 2천억 규모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좀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카지노 쪽 본론 쪽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장 관련된 쪽으로도 분명히 모멘텀이 좀 확대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7월에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래도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좀 커집니다. 코스닥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인데 이럴 때 오를 때 확 올라줘야 되는데 어떤 거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오르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좀 하락하는 섹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정말 전 섹터가 다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만 좀 외면받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도 현재 0.2%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0.3%까지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쪽이 그래도 견조했는데 이쪽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수급의 손바뀜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여민 대표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동차 섹터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눌림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디젤 관련된 쪽에서도 상당히 좀 잡음이 있었고, 또 이제 파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잡음이 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컨센서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섹터와는 다르게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디젤 게이트를 잘 넘어갔죠. 그때 당시에 17만 4천 원 정도의 어떤 좀 지지 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잘 넘기고 지금 18만 원대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를 좀 어느 정도 탈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분뿐만 아니라 기관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 힘들릴 때 좀 잘 버텼던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뭐 현대차, 제가 볼 때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하반기 제가 볼 때는 탑픽으로 봐도 자동차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눌리는 상황이 좀 매수의 기회가 네.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로 보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 요즘 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레고캠 바이오 이 회사거든요. 두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윤여민 FP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원숭이 두창과 좀 연결되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 물론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노출된 재료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관련돼서는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19 섹터가 좀 묻지 않은 또 기술 수출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네.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레고캠 바이오, 뭐 ABL 바이오 같은 이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제 3년 만에 지금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세미나라든지 지금 학회가 좀 많이 열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6월 달에
미국에서 좀 암학회가 열렸고 지금 9월에 또 이제 유럽 종양 학회가 좀 열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임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기술 수출하는 데든가 어떤 임상을 좀 진행하는 어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때도 좀 많이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바텀 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좀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뉴스플로우 하나라도 상당히 지금 그동안 좀 힘들었던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차트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돌릴 때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소개를 몇 번 좀 드렸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을 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술 수출의 어떤 총 금액을 갖고 시가총액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 기술 수출 금액이 한 5조 정도가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은 1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종양 학회 관련돼서도 지금 ADC 관련돼서 네. 분명히 임상 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관심 유효하게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인 FP하고는 심택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사실 기판이 불을 뿜었던 게 불과 뭐 한 달 전 뭐 이렇게로 기억되는데 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 있거든요. 심택 같은 경우에.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는 좋고 수익은 계속 난다는데 주가는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강했던 네. 섹터들에서 좀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6만 원대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3만 8천 원 정도까지면 거의 한 4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1분기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이제 4월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주가를 좀 견인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2분기에 어떤 좋은 실적, 올해 좋은 실적을 좀 많이 땡겨놨던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숫자에 다시 한번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심택 관련돼서 뭐 계속해서 좀 목표가는 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6만 원대 지금 이제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고부가 패키지 기판 관련돼서 분명히 매출을 확대한다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0%대 이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뭐 전년에 12%였으니까 거의 이제 뭐 8% 이상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어떤 그런 좀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네. 저는 뭐 반도체 쪽에서도 좀 강하게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가 분명 기판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 하나만 더 볼까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어요? 네,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 3% 정도였는데 현재 16%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물려 있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를 때 파는 기회로 활용해야 될까요? 윤여민 대표님? 예,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좀 그 바이오, 그다음에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좀 SK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얘기가 있었죠. 다만 이제 오히려 이 백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많이 빠졌던 그래서 좀 사실 좀 투자자분들 많이 속상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품목화가 나온다는 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돼서 충분히 좀 국가의 좀 주권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4% 정도 좀 상승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네.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상승 전환하려면 한 12만 5천 원 정도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주가가 좀 안착을 해야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는 저는 이제 좀 매도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5만 원대에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벽이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을 다 털어내고 지금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강한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정도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가져오셨네요. 여기도 2차 전지 관련주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던데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배터리죠.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업체죠. 지금 MKC를 지금 흡수 합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좀 추가 공시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공시가 내고 있는데 약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투자비가 좀 들어가면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제가 볼 때는 좀 납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돼서 지금 좀 매출에 관련돼서는 뭐 올해 한 15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5년 한 3년 후에는 한 5배 정도 늘어난 800억 정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상승이 매출에 대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본업이죠. 지금 음식료 패키징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에 좀 상승이 크다 보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좀 실적이 미스가 났고 1분기도 좀 미스가 났는데 최근에 좀 메탈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은 꺾인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 좀 정점을 지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한 22%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원 신세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